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조금 가벼운 내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응찰할 때 응찰가 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최고가 매수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그 부동산의 낙찰이 이루어지고 훗날 양도에 따른 이익, 임대 소득 아니면은 토지 사용료라는 어떤 법적 요건이 인정돼서 지료를 청구한 경우라든가 이런 등등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수익률도 놓고 봐야 되고 낙찰도 놓고 봐야 되는 두 가지 이런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볍게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전 영상에서는 대금 완납이 이루어질 때가 경매 낙찰 직후에도 완납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통상적으로 14일 정도 지나서 완납 기한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완납을 해서 내 것이 될 수 있냐를 다루어서 봤습니다. 즉 그 문제는 최근에 이제 A급 사건들은 당장 입찰을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매매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경매 낙찰자가 취하를 막을 목적으로 대금 완납을 빨리를 해야 된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였고, 물론 여러분들 경매 사건을 들어가실 때 매매를 접근해야 할 때 사건이 있고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될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언급드리면서 지금 오늘 내용의 주제가 되는 경매 낙찰이 이루어지기 전에 얼마를 써야 1등 할 수 있을까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문제를 논하기 전에 지금 경매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우리 입문하신 분들한테 좀 무거운 얘기 먼저 드리자면, 우리 선들이 응찰한다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법정 가시고 또 사전에 임장도 하시고 그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먼저 엑스라는 부동산이, 예컨대 똘비 소유의 엑스라는 부동산이 나왔다면은 똘이 장군이 경매 낙찰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동산의 개념과 부동산의 장점, 단점, 미래성을 다 꿰뚫고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물건이 마음에 든다면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매는 다툴 경자에 매도할 매자를 쓰게 되는데, 서로 간에 다투어서 이제 경매 당한 사람이 실적으로 매도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낙찰자가 매수인이 될 때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응찰할 때 사람 심리가 그날 법정에서 누가 얼마 쓰는지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아시겠지만은 동산 경매라든가 여러분들 미술품 경매라든가 이런 등등은 공개,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그 호가로, 불을 호자에 가격을 붙이는 이런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누가 응찰했고 얼마인지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즉각 가격에 이런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은 오래된 시점에서 우리 부동산의 경매에 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현행 여러분들 90년대부터 약 한 30년이 넘었지만은 지금은 비공개로 입찰을 하고 기간 입찰과 기일 입찰로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기간 입찰은 이론적인 면에서는 우수한 부분이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고, 그날 당일날 입찰해서 그날 당일날 결정이 나는 기일 입찰을 하는 게 거의 일반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법정에 누가 왔다면은 과연 내가 들어갈 사건이 누가 들어온지를 전혀 알 수 없고, 훗날 그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럴 때 최고가 매수인과 기타 등등으로 지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 보통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어떻게 내가 1등 할 수 있을까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맞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경매를 5년 동안 입찰해서 낙찰이 한 건도 안 된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무려 128건을 입찰했는데 한 건도 안 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고려대학교나 저랑 인연을 맺는 분들은 저는 그런 사건을 절대로 권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평범한 사람만 입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부동산을 보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안목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민사법적으로 아무리 그게 여러분들 재개발이나 어떤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그게 금액이 크다면은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소기의 목적이 되려면 사건이 난이도가 깊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가 깊은 걸 이제 접근할 때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할 것이고 많은 연구가 이제 필요해서 저번에 제가 그 경기도 주택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부동산의 성공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그리고 고민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갈망하는 자의 것이라 했는데 이 갈망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액수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사건을 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좋지만요.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조언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를 내가 쓸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이 물건의 얼마 차익이라든가 현재 예컨대 여러분들 아파트나 대지나 임야라 같은 경우에 맞다면은 특히 여러분들 임야 같은 경우에는 디벨롭이라는 그런 가치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특히나 이제 이 가을이기 때문에 아파트 경쟁이 치열할 텐데 여러분들한테 저는 좀 그 센 용어지만은 여러분들이 평범한 사건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제 다른 면에서 또 이제 메리트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들이 매매 사업자라 등 이른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등록하셔가지고 우리 서울시 같은 개발 투기 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매도를 해서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은 단기간에 이익을 보더라도 경매 낙찰가가 잘 맞아떨어져야 이윤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조언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응찰가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수익률을 놓고 보신 거 맞지만요. 중요한 포인트는 남들이 얼마 쓰냐는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이 물건에 1억만 남길 거야, 10억만 남길 거야, 50억 남길 거야. 이렇게 목표를 잡고 그 액수를 산정하신다면요. 그 위에 낙찰이 안 되더라도 후회가 안 되고 낙찰되면은 정말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이 분야를 30년째, 저는 또 우리 고려대학교 올해 19년째 강의를 맡고 있지만은 저는 이 부분을 논할 때 이것은 제 나름대로 철학인 것 같아요. 뭐 철학이란 표현을 쓰긴 뭐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남들은 얼마 쓸까를 염두지 마시고 나는 이 물건에 10억만 남길 거야. 그렇게 목표를 잡아서 쓴다면요.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낙찰될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2학기 수업이 이제 다음 주에 수업인데 학기가 시작되면은 저도 또 나름대로 또 계속 연구를 해야 되지만요. 그 전까지 또 열심히 찍고 또 부족한 지식도 많이 알려드려서 서로 간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장이 됐으면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예.